탈북 이탈 주민분들 만나면 이 확성기 방송 듣고 한국에 넘어올 결심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차경장 목소리를 듣고서 탈북을 했었다. 와, 야,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심리전의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말 압도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 금지곡처럼 뭐냐면 트위스트는 계속 나와요. 맞아요. 정치지도원도 같이 불렀고. 최전방은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팽팽한 심리전이 오가는 곳입니다. 과연 최전방에서는 어떤 심리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마스터님 모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의 이수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과거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과 최전방에서의 심리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교수님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시자 여성으로서 해병대이시고 심지어 교수님이세요. 와. 하나도 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다 네. 혼자 하기 있으십니까? 대단한 트랙이시네요. 교수님은 여군 최초로 서북도서 전투병과 보직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2003년에 해군사관학교 여성장교로는 이제 최초로 임관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병대에서는 처음으로 보병 소대장도 하게 되고 또 서북도서에도 최초로 이제 보직을 맡게 됐었고 또 이제 보병 대대 이제 작전과장 이런 임무들을 여성으로서는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우와. 일단 성별을 떠나서 제가 뭐 임무 수행을 잘 못하면 우리 부대의 임무에 전체적으로 이제 차질이 빚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책임감이 있었고 또 여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어떤 제가 첫 시험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또 잘해야 우리 후배 여군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와. 서북도서에서 직접 근무하셨던 만큼 요즘 북한이 그쪽 직접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장병들이 뭐 사실 지금 어떤 도발이 있더라도 정말 잘 대응하고 굳건하게 우리 서북도서나 서해 NLL 지역을 사수할 거라고 믿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우려하시지 말고 우리 군 장병들을 이제 믿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든든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네. 있다라는 것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소연 씨도 복무했던 게 최근 서해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었던 북한 4군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서해 5도에서 도발한 건 다 제가 있던 4군단 부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도발을 했다라고 북한군이 도발했다라고 안 했어요. 한국이 먼저 침략의 기회를 엿보면서 도발 징후가 보였고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린 거다 먼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북한군 출신으로서 한국에 와서 북한이 도발했다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우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근데 북한은 한국을 향한 심리전뿐만 아니라 지금 소연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 군인들에게조차도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도 말이 많은데 자, 최전방의 심리전 역시 강도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한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런 정치 선거 이런 일정들을 겨냥을 해서 군사적으로 도발을 감행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제 위협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에 전가시키는 그다음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심리전을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중부전선에서 우리군 GP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확성기 방송 때문에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힘이 실렸는데요. 최전방의 심리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병사는 이 확성기 방송으로 뭐 들었길래 귀순까지 결정한 걸까요? 이 병사는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특히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귀순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확성기 방송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우상화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북한군의 주민과 심리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전방의 심리 전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북한도 그래서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상태지만 만약에 북한의 적대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왜 북한이 이렇게 확성기 방송을 이토록 이제 경계하는지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이 탈북 이탈 주민분들 만나면 이 확성기 방송 듣고 한국에 넘어올 결심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방송 하나로. 네, 그러니까 소연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이 확성기 방송 들은 기억 있어요? 네, 저는 그 최전현 군단 4군단에서 군복무했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들을 기회가 행군 같은 것을 하거나 이 서해 어도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오게 되면 그 방송이 들려요. 그래서 그 아침 그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고요할 때 그때는 방송 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군대 딱 입대했을 때 제일 놀랐던 처음 들었던 방송은 항장엽 노동당 비서가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북한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아사자가 생겼고 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확성기 방송으로 하니까 그때 병사들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말이 진실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창학 기자님의 대북 방송을 듣고 한국에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오. 네, 라디오 방송을 심야에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들으시다가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탈출을 해야겠다. 우리 이제 남한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넘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랑 처음 조우를 했어요. 같이 방송 진행을 맡게 돼서. 근데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창학 병장 목소리를 듣고서 탈북을 했었다. 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도 감회가 너무 새로웠죠. 와, 야,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진짜 소름 돋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보안을 이유로 해서 제 이름을 안 밝히고 방송을 하거든요. 왜냐면 북한 군이 그렇죠. 네, 저를 이제 뭐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데 그분은 제 이름도 몰랐다가 이제 목소리만 듣고서 혹시 맞냐. 라고 해서 그분이랑 이제 친해져서 네, 요새도 이제 평양냉면에 평양냉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이 있다 해서 이게 북한에서 먹는 맛이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와,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방송하셨었어요? 네, 대북 방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북한의 3대 일가 그리고 공산당, 북한군의 악행에 대해 알리는 방송이 있고 우리나라 또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이런 방송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방송을 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기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유의 소리, 이 컨텐츠를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북한 사회의 실상이나 세습 독재 체제의 어떤 인권 유린 실태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상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월드컵이나 이런 뭐 올림픽이 열릴 때는 그런 스포츠 뉴스, 그다음에 경제 소식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의 남미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을 위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우리나라와 북한의 소식들을 전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라디오 뉴스가. 거기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북한의 기상 예보를 전해주는데 날씨. 거기서 이제 도별로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덥다, 온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들었는데 실제로 라디오 방송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기예보가 맞으니까. 네,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와.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일기예보 없어요? 있어요. 뉴스 다음에 해주는데 좀 잘 안 맞아요? 늘 뻥이에요 이게. 네, 잘 안 맞아. 아까 일기예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이런 기상 전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보가 이렇게 맞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대북 방송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대북 방송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도나 그런 믿음이 또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도 얻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이 일기예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심리전의 끝판왕은 따로 있죠. 바로 음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요인데요. 이 중독성 있는 가요가 머릿속에 박히면 떨쳐내기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생각난 노래가 한 며칠 동안 계속하고 뭐 그러는데 교수님, 이 확성기 방송도 가요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겠어요. 그 확성기 방송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뉴스나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중가요를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국군 심리전단이 국회에 제출했던 대북 확성기를 통한 한국가요 현황, 여기에 따르면 한국가요 한 100여 곡이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 송출이 됐거든요. 뭐 아이돌부터 다양한 연령대 가수들의 곡이 송출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2017년, 제가 아까 2017년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송출됐던 곡이 뭘까요? 2017년에? 2017년. 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복무 할 때 이걸 제출해야 된다고 우리 PD님들이 본인이 선곡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합을 했던 걸 봤는데 아이돌 노래가 그때 좀 많이 나왔던 걸 기억을 기억나는 거 하더라고요. 뭐 블랙핑크? 그때 뭐 러블리 블랙핑크는 그때 나오기 전이었어서 빅뱅, 뭐 러블리즈, 네,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걸그룹들 노래를 좀 많이 틀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빅뱅 말씀하셨는데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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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뺑뺑뺑. 아니면 나훈아 홍씨 뭐예요? 생각이 난다. 나훈아.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세대 차이 나나요? 노래 안 들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안타깝게 다 틀리셨습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송출된 곡은 가수 박미의 날 보러 와요 라는 곡입니다. 날 보러 와. 날 보러 와라. 한국으로 날 보러 와라. 네. 월남하라고. 네, 이 노래가 14회에 송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2위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네, 신금을 울리는. 네. 3위는 나훈아의 부모. 4위는 이적의 네, 걱정 말아요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마당 세대, 이런 젊은 세대의 취향 저격을 위해서 이제 아이돌 노래도 굉장히 자주 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가요를 들은 북한 군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떤 곡이 가장 인기 많았어요, 소연 씨? 근데 저희가 부대에 있을 때 2군단 하게 되면 강원도 앞인데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그 공사를 했어요, 그때.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갑자기 사랑의 트위스트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트위스트. 네. 근데 그게 개사가 됐어요. 어떡해요? 북한 군인은 이렇게 그 벨트를 이렇게 매잖아요. 뭐 곽대를 메고서 뭐 이렇게 가사를 했어요, 얘네가. 네, 그래갖고 예, 그거 수능금지곡처럼 뭐냐면 트위스트는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소금밭에서 군인들이 소금 꿀다가도 트위스트 하면 다 같이 합창하고. 네. 진짜요? 네. 근데 이게 한국 가요라는 게 알려주면 다 같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정치지도원도 같이 불렀고. 네. 효과 짱이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막 장기자랑 시간 같은 때도 이 노래 부르고 또 그때 배웠던 것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의 밥을 먹을까? 김치가. 네. 맨밥은 맛이 없죠. 네. 남한 곡을 멜로디만 따서 가져가서 북한식으로 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군요. 북을 향한 최전방의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인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질세라 북한군 역시 우리 쪽을 향해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을 향해서 하는 확성기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네, 대남 방송은 1990년대부터 이제 수령에 대한 찬양,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 이것들이 스토리가 거의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월북을 종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한다고 해도 제 기억에는 우리 대북 확성기보다 대남 확성기의 시설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거의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안 좋고 또 스피커 출력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전기 공급이 사실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방송 효과는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대남 확성기 방송은 이제 좀 우리의 대북 방송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 그런 이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혼돈을 시키기 위해. 네. 그래서 제가 해병 이사단에 근무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북 방송을 재개하던 시기여서 북한도 이제 맞불처럼 대남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대남용 너네들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대남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방송을 이제 교란시키고 자기 이게 북한 군인들한테 대북 방송을 못 듣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1시간 이내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정말 듣기 평가하듯이 막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 몇 마디 정도 이렇게 식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비빨을 무시 못하는데 우리나라 확성기 기술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군이 가장 최근에 이제 대북 방송을 했던 것이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 대북 방송을 재개할 때 한 전방 10여 곳에 설치됐던 고정기 확성기 그리고 신형의 이동식 확성기 한 40여 대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은 고정식과 이동식 둘 다 유사하지만 이동식 확성기는 이제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어서 뭐 북한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이동을 해서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그 공격에 대해서도 좀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성능도 좀 많이 개선이 돼서 고정식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한 24km까지 주간에는 한 10km 정도까지 이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 30km까지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동식 얘기하셔서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이 방송 장비가 위에 붙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을 했을 당시에 방송병들은 그 미군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이 이동식 차량에 타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와. 네. 약간 새벽 시간에 뭐 냉장고 파는 아저씨처럼 네, 이렇게 차 타고 아니 냉장고. 저는 그것도 무슨 기습적이에요. 기습적이죠. 맞네요. 재밌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선거철에 선거 네. 차량들이 기습적으로 확성기에 대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 느낌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차에 들어가면 이제 요 이동식 마이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 이제 방송을 계속 했었죠. 아니 눈치 싸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방송하는 줄 알았죠.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대북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확성기의 이제 위치도 계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남 방송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그들이 방송하지 않는 지역으로 잘 계산해서 그들이 더 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간에 좀 계산된 위치까지도 이렇게 하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럴 때 바로 빛을 발하는 게 이 이동식 확성기입니다. 우리 군이 2016년에 대북 방송을 재개를 할 때 북한이 자신들의 확성기를 남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쪽 북쪽으로 이제 돌려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대북 방송이 그 북한의 대남 방송 소리에 묻혀서 북한 쪽에 거의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식 확성기의 이런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이제 방송을 잘 전달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방송을 못 듣게 하려는 교란하는 이런 두뇌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치열하다. 하지만 이런 두뇌 싸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확성기들의 성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뭐랄까요, 이 왠지 모를 뿌듯함, 자랑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시니까 잘 알겠네요. 자, 이 확성기 방송 장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학 기자님처럼 확성기 방송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방송은 누가 하는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방송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궁금하시겠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군 심리전단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확성기 방송요원의 역할 이런 거는 군내 이제 기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군 심리전단의 이제 편제, 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철저히 비밀에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면 되잖아요. 저런 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런 분입니다. 이런 분. 네. 잘생기셨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야, 이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핵심 전력인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군인과 다르게 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방송병 출신이신 우리 창하 기자님 어땠나요? 이제 방송을 할 때 신상 보호를 이유로 해서 제 본명을 안 쓰고 가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군인들이 각 부대에 들어가면은 부대 마크라는 거를 이 오른쪽 어깨에 다는데 이걸 이제 동일하게 보안을 이유로 패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예. 또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들을 우리 병사들이 항상 받잖아요. 네. 근데 이 대북 방송은 매일매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은 목소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목이 쉬면 방송을 못 하니까 요 방탄모에다가 목소리 X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스티커를. 너무 좋다. 이제 유격 훈련 이제 저희 아는 PT 체조를 봤는데 제가 구령을 안 넣으니까 간부가 와서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헬멧 가리치면서 이야. 정말 막 때리고 싶어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뒤에 가서. 야, 이 양아치 나한테. 쓰니까 민망해하면서 가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아쉽게도 방송병이 간부들에 한해서 있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이제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좋았겠네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사셨으니까 누가 하나요? 이런 방송을? 북한의 대남 방송 하시는 분들은 통일전선부에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의 적군와해 공작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출신까지 따져요? 네. 출신까지 따집니다. 왜냐하면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해야 되는 병사가 대북 방송 듣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대남관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출신 성분도 굉장히 따져서 거기도 목소리를 보고 인물까지 보아가면서 뽑아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방송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이 군에서 확성기 방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확성기 방송하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소연 씨가 아침에 조용할 때 방송을 더 잘 들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방송 시간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편성을 그야말로 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확성기 방송은 보통 한 하루에 8시간 내외 정도로 이제 수행이 됐는데 그걸 전 이제 확성기가 일률적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이 예측하지 못하게 불규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서 언제 얼마큼 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연 씨, 북한 방송 시간 언제 하나요? 사실 북한은 그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 자체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우리 병사들이 자지 못하게 괴롭히기 작전. 싫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렷하게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들릴 거니까 자봉 형태로 내보낸다라고 봐야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확성기 방송하시는데 교수님, 이 방송에 대한 과연 효과가 정말 있어요? 특히 이제 휴전선 한 10km 정도 이내에 있는 병력들은 100% 그대로 다 우리 방송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된 이제 접경 지역의 이제 병사들 그리고 이제 최전방의 이제 북한 주민들 이분들에게는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고 본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 대북 방송이 북한군의 정신무장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가 있고 북한군이 이제 남북 협상을 할 때 협상장에 나와서 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국도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오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대북 방송 효과가 정말 실제로 크기 때문에 북한군도 그렇게 경계를 하고 한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로서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북 방송이 앞으로는 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북한 젊은 세대들은 입대 전에 이제 몰래 한국 이제 드라마나 노래 같은 걸 많이 듣는 이제 세대잖아요. 만약에 한 10년씩 복무를 하는 북한군 병사가 10년 동안 한국의 뉴스와
뭐 정보, 그다음에 노래,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정말 그 효과가 엄청날 거고 그래서 심리전의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말 압도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은 언제 시작됐나요? 우리나라 확성기 방송은 6.25 전쟁 때 본격적으로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이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이 돼서 유엔군이 최초로 이제 파병된 전쟁인데요. 이때 미국이 전술 정보 파견대를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파견대는 전방 4단에서 트럭에 확성기를 싣고 방송을 했는데요. 제8군 심리전 기록에는 1950년 10월 24일부터 단 이틀 동안 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75명의 포로를 확보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심리전 지부가 1950년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주 동안 2,728명의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투항의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33% 인연인 904명이 이 전단지와 확성기 같은 심리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투항까지? 그래서 특히나 확성기 방송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병사들한테도 적의 병사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방송을 하면 적군의 지도자들이 이걸 딱히 못 듣게 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전 방송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 왔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그러면 다시 재개된 거예요? 6.25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1963년 5월 1일 우리 군은 이제 서쪽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1962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은 남북의 그런 긴장 관계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남북 관계랑 비슷하네요. 네. 6.25 전쟁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확성기 방송이 전쟁의 위기와 또 화해, 협력을 오갔던 남북관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성기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의 확성기 방송은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남북 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중단됐다가 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우리 한국이 방송을 재개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1963년에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70년대 초반까지는 대북 확성기로 우리가 이제 심리전을 이어가던 우리 군이 1972년 11월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서 상호 간의 중상과 비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이 대북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또 대남 방송을 재개하자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980년 9월 대북 방송을 재개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 6월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 이른바 이제 6.4 합의에서 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확성기와 이제 전방 지역에 가면 또 대형 전광판이 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 모든 심리전 수단들이 다 철거가 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것을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악몽 같은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확성기를 다시 설치를 했고 다만 이때는 실제로 방송 송출은 하지 않고 유보된 상태로 언제든지 방송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확성기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이제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2015년 8월 4일이었는데요. 비무장지대 DMZ 수색작전에 나섰던 우리 군 이제 부사관 2명이 지뢰를 밟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네,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우리 쪽으로 440m 지점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된 이후 군 당국은 이 폭발했던 지뢰가 북한제 목함 지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측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했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큰 파장이 있었죠. 이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2015년 7월 20일 날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한창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사이렌이 울리면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이 사건이 그날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자대에 가면은 정말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처럼 이제 DMZ 지뢰 도발 사건 자체가 북한의 사실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때 국방부가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2015년 북한의 그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 조사단이 이제 8월 10일 날 이것이 북한군 소행이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와 함께 당일 오후에 바로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2004년의 육사 합의에 따라서 방송이 중단됐지 이제 11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던 것인데요. 첫날에는 이제 2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서 DMZ 전체적으로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로 대북 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얘기를 저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방송을 재개한 지 처음 5일 동안에는 북한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8월 15일 날 공개 경고장이라는 걸 통해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20일 군사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뢰까지 매수해서 정말 알쓸한 상황인데 또 어떤 군사행동을 했나요? 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53분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지역인데요. 이곳에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하고 또 바로 20분 지나서 76.2mm 형사포 3발을 이곳에 발사를 합니다. 우리 군도 주민들을 대피시킨 이후에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그들의 이제 지역 500m 지점에 155mm 자주포 무려 29발을 발사를 합니다. 와, 이거 자칫하면 전면적으로 전쟁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 반응은 어땠어요? 북한은 그 연천 도발 2시간 후에 또다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이제 저희한테 전통문을 보내서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하겠다라고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8월 21일 17시를 기해서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실제로 북한의 화기들이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전진해서 배치가 되기도 했었고 당시에 미사일 이제 발사 징후도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심장이 완전 쪼였을 것 같아요. 전쟁 날까 봐.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북한은 8월 21일 날 한국에 먼저 협의를 제안을 해왔고요. 남북은 22일부터 무려 43시간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6개 항목에 협의하게 됩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을 확인을 했었고 북한은 대북 심리전 중단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면서 이날 이제 정오부터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은 다시 15일 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도에 따르면 그 협상에 나왔던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이 대북 방송 중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전해지기 했습니다. 얼마나 확성기 방송이 싫었으면 이렇게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합의를 보고자 했겠습니까? 이걸 보면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를 흔드는 위협 요인인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확성기 방송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과 반년도 안 됐죠. 한 4달 정도쯤 지나서 2016년 1월 4일 날 북한의 이제 4차 핵실험이 발생이 됐고 이때 다시 한국은 확성기 방송을 이제 재개를 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160억 원 정도를 이제 새로 투입을 해서 고성능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 설치를 했고 하루에 최대 막 10시간이 넘는 시간까지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이제 긴장 수위를 계속 높였었고 우리가 확성기를 트는 모든 지역에서 북한도 똑같이 대남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확성기 장비가 좋을 수밖에 없었네요. 160원 투입했으면. 그렇죠.
이 확성기 방송의 또 중단 역사는 또 이후에도 계속 됐습니다. 2018년 4월 이제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대형 이런 확성기들을 모두 철거해서 방송을 중단을 하게 됐고요. 같은 해에 9.19 군사 합의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재확인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이제 중단이 됐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다시 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한국은 북한과 협의 사항에서 뭐 군사 협의 아니면 대북 그 심리전에 대한 합의 그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먼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적으로 도발을 감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차원에서 항상 시행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지금보다 더 군사적인 그런 도발 수위를 높여가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전방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전방의 심리전 두 번째,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폭탄 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